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0년 2월 1일, 대한민국 해군은 창설 65년 만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해군 최초의 기동부대인 제7기동전단이 탄생한 것이다. 해군이 대양함대를 향한 첫 발을 디딘 것이다. 제7기동전단은 세계 어디서나 작전 수행이 가능하고 적이 감히 넘볼 수 없으며 국가정책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는 부대를 목표로 창설됐다. 먼 바다에서 독립적인 작전이 가능한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과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을 배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기동전단을 창설한 해군은 2030년대 이후를 목표로 전력 증강과 부대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해군의 구상대로라면 미래 해군 전력은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하지만 한반도와 국제정세 변화가 해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 구축함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동전단은 유사시 신속하게 분쟁지역으로 이동해 임무를 수행한다. 전쟁 억제 및 확전 방지, 위협 세력의 군사행동 억제, 국지도발 대응, 분쟁 조기 종결 등을 가능케 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기동전단은 임무 성격에 따라 대형 수송함, 항공기, 잠수함, 군수지원함 등과 함께 상당 기간 원해에서 작전 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지스 함 3척과 구축함 6척으로는 작전 소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기술 발달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 해군 전력이 주변국보다 뒤처질 우려도 있다. 해군이 신형 함정 건조를 본격화하는 이유다. 우선 미니 이지스함 6,000톤급으로 불리는 한국형 자기구축함 KDDX 6척이 건조된다. 지난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추진 전략이 의결된 KDDX는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와 전투체계 등 핵심 장비를 국내 기술로 개발한다. 개발비 1조 6천억 원의 건조비는 6조 원에 달한다. 레이더와 통신기 등을 한데 묶은 스텔스형 통하마스트와 수직 발사기 64셀, 함수 48셀, 함미 26셀, 대한미사일 16발과 127함포, 헬기를 탑재할 전망이다. 이지스 구축함 서해류성 명함이 제주민군복합항에 입항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체계 개발 단계인 차기 이지스 구축함은 2020년대 중반 이후 3척이 전력화될 예정이다. 차기 이지스 함에는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SM-3 미사일이 탑재될 전망이다. 2030년대 초에는 F-35바이트 수직이 착륙 스텔스 전투기 운용이 가능한 대형 수송함, 경항공모함이 등장한다. 자기 잠수함 KSS-171은 2018년 한번함인 도산항창호함이 진수됐으며 2척이 추가로 2020년대 중반까지 건조된다. 도산항창호함보다 성능이 향상된 KSS-172도 체계 개발이 진행된다. 부대 구조 개편도 2020년대부터 본격화된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당시 해군 업무보고에 따르면 해군은 2022년 제6항공전단을 항공사령부로 개편하고 제7기동전단을 2025년 기동함대사령부로 바꾼다. 기동함대사령부는 주변국과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 대응을 주도한다. 해군의 전력 증강에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30년대 해군은 대형 수송함 1척, 이지스함 2척, 한국형 구축함 2척, 3,000톤급 잠수함 1척의 군수지원함 등이 선별적으로 투입되는 기동전단 3개를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해군의 작전 범위를 동아시아 일대로 넓히는 기반이다. 여기에 KDDX와 무인체계가 추가되면 전투력은 더욱 높아진다. 1980년대까지 한반도 연안을 벗어나지 못했던 한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전출하는 기회의 문이 열리는 셈이다.
해군의 수건이었던 대양함대 완성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한반도와 주변국 정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난제로 꼽힌다. 한국 해군은 장군 이래 북한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춰왔다. 1970년대부터 고속정을 건조하고 프랑스와 미국에서 대함미사일을 도입한 것은 북한 미사일 고속정 위협과 간첩선 난파에 맞서기 위한 조치였다. 2010년 천안함 비격 사건 직후에는 잠수함 탐지 및 공격 능력 강화를 위해 AW-159 해상작전 헬기와 P-8A 해상 조개기 도입을 결정하기도 했다. 문제는 북한 위협 대응이 강조되면 대양함대 건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 해군이 북방한계선 NLL 일대에서 도발을 강행하면 한반도 연안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다. 해군의 작전도 NLL 방어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청해부대 소속 해군 특수전전단 대원들이 함상에서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해군 제공 한반도 정세가 대양함대 구상을 가로막은 것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반복됐다. 2010년 천안함 비격 사건 당시 해군은 연안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대양 해군이냐는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여기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군이 현실보다 이상에 치우쳐 국방을 다룬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하면서 해군의 대양함대 슬로건은 2011년 1월 아덴만 여명 작전이 성공하기까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1990년대 중반 해군이 경항모 건조를 추진할 때 당시 군 수뇌부는 해군은 북한 위협으로부터 연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향으로 전력을 건설해야 한다. 남한에 공군기지가 있으니 경항모는 필요 없다고 주장, 해군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북한 위협에 발목이 잡힌 해군의 해법은 한반도 외부 위협 대응이었다. 해상교통로 보호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려면 해군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는 남북 관계가 냉온탕을 오가는 상황에서도 이지스함과 대형 수송함 등을 건조할 수 있었던 기반이었다. 특히 중국이 항공모함 랴오닝호와 산둥호를 취역시키고 일본이 이즈모급 헬기 항모 두 척을 F-35바이트 운용을 위해 개조하기로 결정하면서 대양함대 땅 위성도 더욱 높아져 대형 함정 건조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문제는 아덴만 여명작전처럼 실제 군사행동을 지휘하는데 대양함대를 기꺼이 투입할 준비가 됐느냐는 것이다. 해상에서의 군사행동은 인적, 물적 손실을 각오하지 않으면 결정할 수 없다. 아덴만 여명작전도 이 같은 위험을 인식하고 진행됐다. 이는 군과 정부 수뇌부의 정치적 의지와 책임의식이 높아야 가능한 부분이다. 정치적 결단이 없다면 대양함대는 무용지물이다. 대형 수송함 독도함과 충무공 이순신금 구축함이 부산 앞바다를 항해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회피하려는 미국의 움직임도 변수다. 태평양이 안정된 정세를 유지해온 것은 미 해군 7함대 덕분이었다. 7함대가 말라카의 협서쪽 인도양에 이르는 해상교통로를 지켜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리아 철군으로 바다에서도 미군의 부재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미 해군이 경찰 역할에서 손을 뗀다면 우리나라의 대양함대로 중동에서 제주도에 이르는 해상교통로를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건설한 해군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올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호르무즈 파병처럼 미국이 한국 해군의 역할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9.19 남북 군사합의로 휴전선과 NLL 일대가 안정되고 해군 전력 증강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미국의 함정 파견 요구를 피하기가 어렵다.
러시아나 미국이 가는 곳은 어디든 간다는 식으로 함정을 파견하면 중국이나 러시아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두고 대양함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언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군 당국의 장기적 연구가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중국 CASC사가 차이홍10, CH10, 틸트로터, 프로펠러의 위치를 바꿔 수직이 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무인항공기, UAV 실증기에 대한 지상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CASC사는 올 해안에 이 실증기의 조도 비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CASC사가 제공한 성능규격서에 따르면 CH10은 경량 복합재로 만들어진다. 길이는 4.6m, 높이는 2.1m이며 전체 날개 폭은 6.7m로 한 로터 끝에서 다른 로터 끝까지의 길이는 7.9m다. 최대 이륙 중량은 350, 탑재 중량은 80이다. 동체 가운데에는 단일 피스톤 엔진이 탑재되며 이 엔진은 동력 전달축을 통해 날개 측면에 장착된 이업 디렉터 프로펠러를 구동한다. 이런 형상 덕분에 UAV는 순항속도 150h, 최고 비행속도 320h를 달성할 수 있으며 질 고도에서 운용이 가능하다. CASC사 대변인은 CH10은 수직으로 이륙할 때 바로 고정익 모드로 전환하지 않고 헬기 모드에서 점진적으로 전진 속도를 증가시켜 특정 속도에 이르면 고정익 모드로 전환한다 고 설명했다. 그는 틸트로터기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먼저 해양 분야 적용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CH10의 추진 체계는 추가적인 발전이 필요한 부분이다. 피스톤 엔진은 터보샤프트 엔진과 비교해 부피와 중량이 더 크며 진동 발생에 취약하다. 이런 단점으로 인해 미국 벨보잉사는 V-22 오스프리 틸트로터기에 피스톤 엔진을 탑재하지 않았다. CASC사 대변인은 개선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 터보샤프트 엔진 기술을 채택한 무인 틸트로터 플랫폼 개발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라고 말했다. CASC사는 또 CH804C로 불리는 하이브리드 UAV를 개발했다. 이 UAV는 한 쌍의 전기 모터와 전후방에 위치한 로터 블레이드, 배터리로 구성된 독립적 수직이 착륙 체계 등이 각 주익 표면 아래에 장착돼 있어 수직 이륙이 가능하다. 이 UAV는 요구되는 고도에 도달하면 주 엔진과 수직이 착륙 장치 사용을 중지하고 재래식 비행 모드로 전환한다. 수직이 착륙 장치는 착륙 또는 공중정지 비행 시 재작동된다.